오늘은 39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신창조, 우르우주, 그리고 중심우주와 우주론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플레이아데스의 셰미아제 우주 여인이 가르쳐 주신 우주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론과 생각을 거쳐가지고 신창조는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인간은 무생물, 식물, 그 다음에 동물의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인간으로 되며 윤회 전생을 거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진화한다고 합니다. 신창조 역시 출애의 윤회 전생을 거쳐서 보다 높은 우르우주로 진화를 하며 결국 다시 중심우주로 된다는 것입니다. 신창조의 일대는 약 311조년이며 빅뱅으로 출발한 신창조는 계속 팽창하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다시 수축을 시작해가지고 311조 년 후에는 완전히 정신만의 우주, 정신만의 하나님으로 되고 약 4조 년의 심사숙고 끝에 다시 새로운 우주로 출발한다. 이렇게 셰미아제 우주 여인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일단 행성들이 형성되면은 추론과 사고가 계속되면서 식물의 왕국이 서서히 그 존재를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식물의 왕국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는 그 식물을 먹는 동물의 왕국이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이 신체의 물질을 상당히 높은 진화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은 마침내 인간 생명의 영혼이 이 동물 왕국의 고도로 발전한 그런 신체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간 영혼 자체는 이제 당연히 하늘 혹은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인간 생명은 물질적 삶의 윤회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 인간 생명체는 각자의 성장을 통해서 신창조의 진화에 보탬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것이 살고 있는 행성과 그 행성이 속해 있는 태양 시스템, 태양 조직이죠. 태양 시스템에 따라서 무수히 다른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건만 비슷하면 우주의 모든 지역에서 비슷한 생명 형태가 발견되며 이들 생명체들은 자체가 윤회의 고리 속에서 계속 진화하며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화 과정은 당연히 신창조 자체의 진화에 플러스가 되면 물론입니다. 이들 생명체 중에서 최고의 진화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신창조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럼 그 신창조는 또 앱솔루트의 영적 부분인 원창조에게, 그러니까 우르우주나 중심우주에게 다시 에너지를 제공해서 지혜의 먹이사슬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일은 아닙니까? 솜털 물질로부터 시작한 우주는 계속 크기가 확장되면서 별과 은하계를 형성하여 진화하는 과정에서 광물질의 왕국, 식물의 왕국, 그리고 동물의 왕국을 거쳐서 최고 단계인 인간의 왕국을 창조하였습니다. 여기서 광물의 왕국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정 같은 광물은 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물의 왕국, 그 다음에 식물의 왕국, 그 다음에 동물의 왕국, 그렇게 되겠죠. 이제 창조는 휴식을 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우주도 한 번에 어느 정도 학습량이 있기 때문에 그 학습량을 다 배우고 나면은 휴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창조는 어느 시점이 오면은 팽창을 하다가 그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생명체들은 영적인 상태로 복귀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수축을 멈추고 순수한 영적인 상태로 환원한 창조는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수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면 기간이 약 4조년이라는 겁니다. 소우주인 인간이나 다른 동물과 우주가 이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때 신창조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심사숙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해 있는 신창조의 완전한 주기는 정확히 311조 400억 년이란 겁니다. 이 내용은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세월이라고 하겠습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창조 첫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하여 위에서 말하는 수면을 시작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그레이트 타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타임. 그러니까 위대한 기간이라는 뜻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겁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면 기간 동안 신창조는 휴식을 취하면서 심사숙고하는 동시에 스스로를 위한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즉, 이 휴식 기간이 끝나면은 이 신창조는 다시 깨어나가지고 창조의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지능을 가진 빛에서 출발하여 솜털 물질로 진화하며 광물질, 식물군, 동물군, 그리고 인간을 최종적으로 창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진화를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7번의 재탄생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번 물질적 띠를 창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화하는 생명체들로부터의 경험들에 의하여 지혜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7번의 진화 과정을 마치면은 신창조는 우르라고 하는 더욱더 고도의 그 형태로 변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도로 진화한 우르 우주 역시 7번의 삶을 되풀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의 이 그레이트 타임의 완성은 영혼은 이터니티라고 하죠. 이터니티. 영혼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이 우르 우주는 앞에서 말한 신창조, 즉 창조적 우주, 크리에이티브 유니버스라고 하죠. 창조적 우주처럼 자체 내에서 생명체들을 더 이상 창조할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7회의 반복 기간 동안 충분히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순수한 정신만의 우주로 변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정신만의 우주가 바로 우르 우주라는 겁니다. 이 우르 우주는 물리적인 띠를 만들지 않는 대신 다른 창조적인 우주 또는 신창조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지구상에 있는 그 모기업이 프랜차이즈 자기업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7회의 진화를 마치는 우르 우주는 중심 우주, 그러니까 이번에는 센트럴 유니버스의 중심 우주라고 하는 새롭게 진화한 우주로 변화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플레이아데스인들도 이 중심 우주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런 우주에 관한 정보를 그들보다 훨씬 진보한 그런 우주인들로부터 그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플레이아데스 우주인들의 이런 우주론은 논리적이나 참다운 진리에 가까운 이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셰메아지아님은 인간이 육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영혼만의 인간으로 진화하는 데는 약 700억 년 정도가 걸리고 우주가 한 주기 끝나는 데는 311조 년이 걸린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책 플레이아데스 사명, 과거에 많이 보여드렸죠. 이 책에 203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걸린다고 했는데요. 가령 지난 2012년의 그 지구 차원 도약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우차원 인간으로 변화하게 된다랄지, 혹은 현재 우리 우주의 나이가 천문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망원경으로부터 약 한 138억 광년, 180이 아니라 138억 광년 정도라고 하니까, 거기서 곱하기 2 해가지고 대략 한 300억 광년 정도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죠. 우주의 나이가. 그러니까 이미 육체가 필요 없는 인간들이 무수히 우리 은하계만 해도 존재한다 하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아무래도 셰메아제님이 너무 과장해서 그 말씀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는 어떤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일단 여기에서 덮어두기로 하겠습니다. 네.